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3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쓰일 자료는 2023학년도 고려대학교 입학전형 시행 계획 이 자료와 고려대학교 입학처가 그 유튜브 채널에서 2022학년도 작년도 입시 결과 자료를 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고려대학교의 수시 모집 전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다른 대학교 분석 영상과 마찬가지로 일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전형 위주로 분석해 드릴 텐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학교 추천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이제 학업 우수형 전형과 그리고 계열적 합형 전형, 이 세 가지 전형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에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학교 추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작년보다 한 등급 정도가 다 완화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인 이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는 이제 3학년 인원의 4%를 이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학교에 있다라고 하면 100명당 한 4명 정도가 추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존재합니다. 자, 근데 작년에 이제 전체 학과의 그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게 되면 22학년도 42.8%의 학생만이 수능 최저를 맞췄다라는 거죠. 자, 재작년은 58.8%의 학생이 맞췄는데, 사실 이 58.8%의 학생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작년은 더 압도적으로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췄다라는 겁니다. 계열별로 보게 되면은 인문계열 학과들은 평균 37.1%의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였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평균 46.5%로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고려대학교에 이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 추천 전형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능 공부는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순간에도 수능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뭐 수시로 대학 갈 거야 라고 해서 수능을 그 이후에 뭐 하신다라든지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계속 병행하면서 수능 공부는 해주셔야 되고, 수능 최저를 못 맞춰버리면 사실은 내가 내신이 아무리 높더라도 고려대학교는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추천 전형 활용하실 거면 수능 공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수능 최저도 맞출 수 있고, 또 뭐 학생부 교과 전형 이 고려대식으로 환산했을 때 점수도 괜찮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 학교 추천 전형은 학생부 교과가 80% 반영되고 서류가 20%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 20%가 여러분들이 합격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내가 서류가 준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했을 때 본인의 진로 방향성에 맞춰서 학교 활동과 과정을 이렇게 녹여내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일반고 학생들이 많을 거고, 그 일반고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고려대학교 이 교과 산출식으로 환산했을 때 사실 뭐 큰 차이가 많이 안 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수능 최저를 맞췄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 변별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 서류 전형이라는 겁니다. 이 서류 20%가 굉장히 변별력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런 전공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본인이 보통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정량 평가되기 때문에 보통 이 교과 전형의 매력이 뭐냐면, 내가 내신 등급만 높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학과를 마음대로 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장점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서류가 반영되는 전형의 경우, 특히 교과 전형에서 서류가 반영된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래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좀 준비했던 그런 서류의 방향에 따라서 전공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면밀하게 좀 보시고, 그리고 지원하는 그 전공을 선택해 주셔서 좀 이런 전략들을 좀 짜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작년도
학교 추천 합격자의 이 평균 등급을 좀 확인해 보면 인문계열은 1.64 정도로 보여지고 자연계열은 1.5로 보여집니다.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에 교과 산출 방식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반영 교과를 보게 되면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교과와 원점수 평균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기재된 모든 교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기록부에 웬만한 교과는 다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 평균 등급 산출 방법이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교과 점수 산출 예시를 이렇게 좀 보여줬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교과 산출 내 생활기록부라든지 내 성적표 보면서 일일이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지 마시고, 보통 요즘 프로그램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활용해 주시면 좋고, 기본적으로 이제 대교협에서 만든 이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라든지 뭐 어디가셈 여기에서 점수 산출 서비스를 이제 7, 8월 달에 이제 올려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3학년 1학기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 잘 해주신 다음에 7, 8월 달이 됐을 때 이 산출 프로그램 활용해서 내가 고려대식으로 점수가 몇 점 나오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리고 이 영상에서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바로 전형별 내신 등급 커트라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신 커트라인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작년도죠. 내신 등급 상위 70% 이제 커트라인의 평균 등급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이 상위 70% 평균 등급이 뭐냐? 총 합격자의 교과 등급을 예를 들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웠을 때 70등에 해당하는 그 지원자의 교과 등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열별로 옆에 빨강 색깔 글 보이시죠? 그리고 단과 대학별로 이렇게 평균 등급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붉은색 등급은 이 단과 대학의 평균 등급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학교 추천 전형에 이제 합격자들의 합격 고교 유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반고는 91.6%, 그리고 자사고가 4%, 특목고가 4.4%로 보여지는데, 사실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는 교과 전형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고려대식으로 환산한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던 간에 정량적으로 내신 등급이 산출이 돼서 사실 특목고라든지 자사고가 지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합격자 학생들이 좀 이렇게 일반고로 보여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좀 합격생들의 합격 비율을 보게 되면 현역 학생들이 96.7%, 그리고 재수 이상이 3.3%로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재수를 하겠다라는 학생들은 수능 그리고 정시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수시 지원이 아무래도 좀 적다, 이 정도를 우리가 알고 이 부분을 등급 커트라인 이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인 이제 학업 우수형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학업 우수형 전형은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의 이제 생활기록부 서류와 그리고 여기에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4개의 영역의 등급이 반영되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되면 면접은 재시문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이쌤이 항상 말하죠.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재밌는 게, 서류에서 분명히 학생의 그런 학업 역량적인 부분을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높은 수능 최저, 그리고 까다로운 수능 최저로 인해서 여기서도 학생들을 학업 우수를 좀 이렇게 걸러낼 수 있겠죠. 그리고 재시문 면접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그런 학업 능력을 좀 우수한 학생과 덜 우수한 학생을 걸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할 수 있는 학업 우수 평가는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전형 이름이 우리 흔히 이름값 한다고 하죠. 지금 그렇게 학업 우수형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뭐 재수생이 됐던 현역이 됐던 수시에서 한번 내가 상향으로 한번 넣어나 보자. 그래서 수능 최저나 맞춰나 보자. 뭐 이렇게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아무래도 허수들이 많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수능 최저가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꽤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능 최저 충족률을 보게 되면 뭐 48.1%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췄고, 인문 계열을 평균을 내보면 41.2%, 자연 계열을 평균으로 내보면 54.1%로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맞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어떤 게 있다 그랬죠? 서류가 들어가고 수능 최저가 있고 또 재시문 면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학생들을 6배수를 선발하는데, 문제는 이 2단계에서 면접이 30%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학업우 수형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뭐 수능 공부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대신 면접 준비, 이 재시문 면접 준비는 별도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교 입학처 들어가 보면 기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도 2022학년도 학업우 수형 전형 합격자 학생들의 평균 등급을 보게 되면 인문 계열의 경우는 2.17, 그리고 자연 계열의 경우는 1.88로 이루어졌습니다. 작년도 2022학년도 고려대학교 학업우 수형 전형의 내신 등급 커트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업우 수형 전형은 기본적으로 생활기록부 서류 들어가죠. 그리고 수능 최저 들어가죠. 거기에 학생들 이제 재시문 면접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변수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은 뭐 참고 정도로만 정말 가져가 주시고, 여기에서의 이제 상위 70% 이 부분은 뭐 1등부터 100등까지 했을 때 70등의 교과 등급 성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단과대학별 평균 등급은 아까 학교 추천 전형과 마찬가지로 평균 등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업우 수형 전형의 작년도 이제 합격생들의 합격 고등학교 유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반고는 62.5%, 그리고 자사고는 22.4%, 그리고 외고 국제고 13.8%, 그리고 과고 영재고 1.3%로 이렇게 우리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학업우 수형 합격 고등학교 유형별로 좀 살펴봤을 때 사실 특목자사 학생들이 좀 많이 섞인 거를 알 수 있는데, 저는 이 학업우 수형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요소가 장치들이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생활기록부에서도 볼 것이고 수능 최저에서도 볼 것이고 재시문 면접에서도 볼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별적인 학생들의 학업 역량이 우수해서 선발이 됐다라고 보여지지, 이 전형 자체가 뭐 특목자사를 뽑는다든지 또는 뭐 일반고 학생만을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교들로 또 학교들의 유형으로 이렇게 뭔가 뽑는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첫 번째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컨디션 나와야 되고, 또 두 번째 서류가 어찌됐던 간에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대략적으로, 그리고 재시문 면접까지 잘 봐야 되는 이 3박자를 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학업 능력의 끝판왕 친구들에게 아무래도 좀 추천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서류가 어느 정도 좀 형성된 친구라고 한다면 사실 정시를 베이스로 해서 수능 최저를 좀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상향으로 한번 지원해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이 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이제 합격 비율을 보게 되면 현역 학생들은 91.3%, 그리고 재수 이상이 한 8.7%로 보여져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 재수 이상의 학생들이 좀 높게 형성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이렇게 지원해보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의 계열적 합형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형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선발하는 학생들 이제 뒷부분에 보여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특목자사의 비율이 높은 전형입니다. 그 이유가 수능 최저가 없어요. 자, 이 부분이 좀 키포인트인데, 사실 제가 이제 특목자사 학생들을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해 보면
학교의 그런 교육 그런 방향이라든지 커리큘럼 자체가 좀 수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좀 이렇게 정반대로 진행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을 보게 되면 수능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학생들이 고려대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계열적 합평에 많이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발될 때 있어서 특목자사의 비율이 높아지겠죠. 뭐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실 계열적 합평은 뭐 특목자사의 전형이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고에서도 선발은 되긴 하거든요. 내가 지원하는 학생들보다 수준이 더 조금이라도 높으면 선발되는 게 입시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내 생활기록부가 특목자사보다 좀 괜찮고 재시무 면접을 좀 해결할 역량이 된다라고 하면 지원하세요. 하지만 이런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이 달콤한 것 때문에 진짜 아무나 지원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년도에 이제 이 계열적 합에 총 지원한 학생이 자, 인문계열에 3,800명 정도 되고 자연계열에 한 3,680명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합격자는 인문계열이 한 250명, 그리고 자연계열이 한 22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일반고 학생들의 지원 퍼센트와 이 일반고 학생들 합격자 퍼센트를 한번 인원수로 이렇게 대입을 좀 시켜봤어요. 자,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일반고 지원자가 인문계열은 한 35.9%로 대략적으로 한 1360명 정도가 지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33.7%가 지원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1240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합격자를 보게 되면 인문계열의 학생이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라고 봤을 때 한 38명 정도가 합격을 했고 자연계열은 한 15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학생들이 이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거 하나만 보고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특목자사 그리고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특목자사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학생들을 서류에서 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 싶을 정도의 퀄리티가 되면 지원하세요. 하지만 좀 애매하거나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제대로 안 했는데 라고 하면 굳이 저는 여기에 지원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꼭 체크해 주시고 자, 그리고 생활기록부에서 학업 역량을 평가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면접이 40%가 들어갑니다. 자, 이 면접의 경우는 재시문 면접이기 때문에 꼭 재시문 면접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재시문 면접의 비중이 높다라는 점 본인의 입시 전략 짜실 때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고려대학교 작년도 2022학년도 계열적 합평 내신 등급 커트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는 방법은 이 교과 등급은 상위 70% 커트라인,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했을 때 70등의 교과 등급을 의미하는 거고 평균 등급의 경우는 각 단과 대학의 평균 등급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도 고려대학교 계열적 합평 전형 합격자들의 합격 고등학교 유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열적 합평의 경우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이렇게 합격 발표를 두 가지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인문계열의 경우는 일반고가 15.2%, 그리고 자사고가 14.3%, 그리고 외고 국제고가 70.5%로 이제 공개가 됐고 자연계열의 경우는 일반고 6.7%, 자사고 9.6%, 그리고 외고 국제고 0.6%, 그리고 과고 영재고에서 83.1%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열별로 특목자사, 그러니까 인문계열에선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자연계열은 과고 영재고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지원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 비율은 현역 학생들이 95.7%고 재수 이상의 학생들이 4.3%로 확인되어집니다. 올해 고려대학교에 이 전형 세 가지를 저희 쌤이 방금 말씀드렸는데 학교 추천 전형, 그리고 학업 우수형 전형, 그리고 계열적 합평 전형, 이 세 가지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서류가 반영된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대학교는 올해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 자, 먼저 학업 역량, 그리고 자기개발 역량, 인성, 이렇게 큰 틀의 세 가지 요소로 학생들을 평가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저 이쌤은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여러분들 서류에서 이제 교과 성적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정말 학업의 우수성을 한번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좀 학업적으로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 뽑겠다라는 거고요. 자기계발 역량은 학생의 이제 진로 방향에 맞춰서 얼마나 활동과 그 과정을 잘 녹여냈는가를 보겠다라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학생이 지원하는 그 전공의 그 주요 교과 성적들도 아마 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학교들의 그런 뭐 진로 역량 정도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은 사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학생이 준비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 이유가 요즘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입시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입시 정보를 보면서 본인의 그런 입시 방향을 1학년 때부터 쭉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에서 고려대학교에 지원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크게 점수가 나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를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이 인성 영역은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본인의 생활기록부에서 좀 학업적인 성적이 좀 우수하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진로 방향을 잘 나타내서 어떻게 학과를 넣었을 때, 어디 학과에 넣었을 때 더 유리한지를 전략적으로 분석하셔서 지원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형별로 서류평가 반영 비율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는 자기계발 역량 70%와 인성 30%로 평가가 됩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고려대학교의 학교 추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이 교과 성적을 모든 교과를 고려대식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최상위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에서는 점수가 사실 그렇게 크게 나지도 않을 거고, 이미 모든 학생들이 다 꼭대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류에서는 이렇게 자기계발 역량과 뭐 인성 영역에서 학생을 평가한다라고 하지만, 생활기록부 영역에 아무래도 학업적인 부분이나 뭐 자기계발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뭔가 이렇게 구분하기가 딱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류에 학업적인 역량이 잘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자기계발 역량으로도 고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학업부 수형과 계열적합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서류를 이제 중심으로 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학업부 수형은 학업 역량 50%, 자기계발 역량 30%, 인성 20%로 보여지고, 계열적합형은 학업 역량 40%, 자기계발 역량 40%, 인성 20%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뭐 학생들이 정말 직관적으로 딱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 전형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정말 잘 형성한다라고 하면 서류에서 무너지는 거 없으니까, 이거 보면서 난 뭐 학업 역량이 더 우수하니까 학업 우수에 지원할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형에서 학생한테 바라는 것들, 그리고 조건들이 어떤 건지, 뭐 여기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재시문 면접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본인의 입시 전략을 세우는 거지, 이거 영역별로 내가 뭐 학업 역량이 우수하고 자기계발 역량 우수하고 이런다고 뭐 여길 지원하고 저길 지원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 잘 지원하고 내 그 성적의 컨디션이 여기에서 제시하는 그 뭐 최저 조건들을 맞출 수 있고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거지, 이 서류 평가는 그냥 여러분들이 반영 비율은 참고 정도로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업부 수형 전형과 계열적합형 전형의 면접은 재시문 면접으로 진행되는데, 기본적으로 재시문 면접은 따로 별도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평가 요소는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학생들이 이제 고려대학교 입학처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 기출문제가 쭉 나오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 보시면서 재시문 면접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따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들 분명 고려대학교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쌤과 함께 2023학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 전형을 분석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